오늘 진도를 보다 나가긴 하지만 이거 다음 주에 월요일 날은 이게 단어시험 봐. 이거는 이거 단어가 좀 있거든. 그래가지고 단어시험 보고 이거는 그래서 진도를 월요일까지 마무리 할 테니까 뭐 시험 보는 거 해석 시험 뭐 그러기 이런 거를 수요일까지 다 해. 다음 주.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기준으로 수요일까지가 일단 1차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면 열흘 정도 시간이 9일 정도 남는 거거든. 다 다시 돌려서 해야지, 그럼 좀 빡빡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원래 처음에는 3번 하고 뭐 이제 뭐 잘 되는 사람 뭐 2번으로 그냥 해도 충분했었는데 안 되면 다음 주까지 좀 쉬다 끌려가서 해야지 뭐. 자, 그래서 일단 16강이 첫 번째 10개니까 오늘 4개만 봤어요. 오늘까지 10개 봐보고 그래서 공부해. 하나 먼저 한 다음에 자, 이 사람이 가게를 세럼을 시작하는 거 뭐 설정하다 그랬잖아. 70년대 가게를 시작했네. 그리고 걔 고객 중에 한 명이 펩시콜라였어. 그럼 저 사람은 가게보다는 뭐 컨설턴트 정도 되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이야기지 일단. 그래서 artificial sweetener aspartame. 혹시 아스파탐이라고 들어봤니? 인공감미료 중에서. 특히 왜 제로 콜라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지만 그런 게 똑같은 단맛이 나는데 칼로리가 제로라는 게 인공감미료를 넣어서 그런 거거든. 설탕보다도 인공감미료 단맛 훨씬 강한데 칼로리 없는 거야. 그래서 인공적인 단맛을 내는 감미료라는 거죠. 아스파탐은 그때 당시에 막 이용 가능하게 됐었다고. 그리고 이게 원래 어법이니까 뭐 이런 게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거라고. 그지? 뭐 대과거를 썼어요. 완료 시제로 쓴 거겠지. 시점에 과거니까. 그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펩시는 원했다고. 저 사람이 알아내기를 figure out. 완벽한 양, 감미료에 다이어트 펩시 한 캔에.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펩시를 출시를 70년대 하려고 하는데요. 인공감미료 정확히 어떤 양을 넣어야 되나라고 저 사람한테 의뢰를 한 거야. 클라이언트니까. 그래서 펩시는 알았어. anything. 그 어떤 거라도 인공감미료 8% 미만의 그 어떤 것도 충분하게 달콤하지 않았고 단맛이 안 나고 이번에는 12%가 넘는 감미료는 너무 단맛이 나서 결국 펩시가 알아낸 정보는 8%에서 11% 사이에 이제 감미료를 넣어야 된다는 게 이제 펩시 전체 총량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야, 감미료 엄청 들어가나 10%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거를 해서 요거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보면 사실 맥락상 여기가 나름 우리가 있는 말이라고 퍼펙트한 거를 원하는 거, 퍼펙트 어마운트. 완벽한 정량이 뭐냐, 감미를 얼마큼 넣어야 되느냐 라는 걸 물어본 상태야. 여기까지 뭐 내용 그냥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자가 물었거든. 그래서 한 달간이 끝나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정리해보자고. 저 사람이 메이크업 만들고 구성한 거죠. 완전히 만들다야. 실험 샘플을 만들었어. 다이어트 펩시. 어떤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달콤함. 컨시브가 생각을 마음속에 품다야. 그래서 형용사에서 컨시버블이 된 거고 이게 동사로 컨시브. 원래 그 시브라는 게 테이크에서 완전히 마음속에 생각을 품다 해서 생각 따위를 마음속에 떠올리다, 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도의 단거를 다 했다는 게 샘플 여러 개 한 거예요. 딱 보면 8%다 8.25% 해가지고 기타 등이 12%까지 0.25% 단위 다 끄는 거죠. 아까 8에서 12 사이 어딘가 최적의 옵티말 최적의 양이 있을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뭐 이게 완벽하다는 개념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적, 옵티말의 개념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그걸 찾는 거였었으니까. 실험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은. 얘는 여기는 안 써있는데, 함의도 괜찮아, 함의.
그리고 나서 그거 이제 그 펩시 회사한테 준 거란 말이지. 아, 그것들 참, 이거 샘플이 됐구나. 되면 되지. 아, 샘플들, 요거를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줬어. 실험하는 거고. 찾았다고. 컨센트레이션, 농도지. 농도를 찾았어.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농도. 즉, 최적의 퍼펙트 어마운트를 찾은 거지. 그리고 이것도 퍼펙트 어마운트가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농도 있지. 이거지, 결국. 퍼펙트 어마운트 오브 스위트너가 되는 거. 요즘 연장하자면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좀 찾으려고 준 거. 실험한 거야. 이 컬러. 자, 그런데 그 실험을 해서 나온 그 결과인 통계가 매스, 억만. 즉, 다시 말하면 패턴이 없었대. 그러니까 원래 통계자를 모아가지고 별표 이렇게 좋아요 붙이듯이 하면 가장 많은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랜덤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패턴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뭘 최고로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이제 얘가 좀 고민되겠지. 그래서 학원에서 고민했을 거야. 밥 먹으려고 앉아가지고 얘가 이유를 깨달았어요. 걔네들이 they had been asking 뭐라고 했었단 말이야. 잘못된 질문. 이거 영어에 나오는 거 아니야?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유튜브에. 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질문이 잘못된 거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부분도 요거하고도 같은 얘기야. 요거 뭐라? 같은 얘기고 마지막에 이제 요거를 함의로 좀 추가를 해보자면 즉 there's no such thing, such as 이런 거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 따위 같은 건 없었어.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완벽한 최고로 좋아하는 펩시는 없고 그래서 걔네들은 뭘 했어야 되냐면 이게 왜 어법적으로 should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뭐뭐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안 했다잖아. 안 해서 후회나 유감이 되는 거잖아. 걔네들은 르포 찾았어야 되는데 안 찾은 거지. 뭘 찾았어야 돼? The perfect diet Pepsi를 찾았어야 된다. 다이어트 펩시에 대한 완벽한 어떤 다이어트 펩시 콜라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찾아서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비교를 또 역시 해보자면 여기에서 차이가 요게 이제 완전 중요한 거지. 그 S. 그 위에서 그 실험을 할 때 찾으려고 했었던 거는 뭐냐면 이쪽으로 보면은 그 사실 이게 요거하고 상대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기서는 한 캔에 한 가지의 다이어트 펩시 최적을 찾았는데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함의가 되지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괜찮아. 사실 이게 더 좋지만 이 얘기가 같은 건 질문 자체가 잘못한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최고 완벽한 단미로의 양은 없는 거고 그냥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입맛을 맞춰주는 그런 걸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해되니? 그래서 거기 책에 잠깐만 봐봐. 제목에 보면 일단 그 제목을 형광펜하나 해보면 속담이거든. One man's meat is another man's poison이라는 게 한 사람한테 고기가 또 다른 사람한테 독이 될 수 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라는 요게 일단 주제가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다 미리 표시해놨는데 마지막 문장 이제 함의로 거기도 책에 다 봐봐. 제목이 함의 보면 그들은 they should have considered a wide variety of taste. 그걸 생각해놓으면 돼. 폭넓고도 다양한 입맛들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걸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가지만 찾으려고 해서 답을 못 찾았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게 더 좋기는 한데 요것도 가장 큰 얘기가 나오는데 잘못된 질문을 했다는 게 한 가지 완벽한 건 없는 거야. 사람은 다 다양하니까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찾으려고 하니까 노답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차이 자체는 여기서는 요것 때문에 큰 차이가 생겨요. 펩시스라는 게 결국 완벽한 펩시들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해되겠네? 아니면 이제
함의를 요거만 내면 어떻게 되겠어? 요거만 내면 한글로 써줄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펩시. 여기서 핵심은 그거 다양한 사람들. 이거 함의를 하면 써놨지? 거기서 여기 넣는 거지? 좀 정정한 부분은. 얘는 사실 다른 얘기는 없고 여기만 집중하면 돼. 위에 얘기는 별 얘기 없거든. 사실은 뭐 소재로 나눴을 때는 여기까지는 아까 이제 뭐 얘기한 것처럼 그 펩시가 완벽한 감미료의 어떤 양이라는 거를 찾고 있었고 이걸 의뢰를 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 펩시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있었던 게 결국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는 8에서 12% 사이다라는 레인지 범위로서만 갖고 있어서 결국 얘가 저 컨설턴트한테 의뢰한 게 완벽한 감미료예요. 요거 이제 온리원 한 가지를 찾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계속해서 요거에 대해서 결국 뭐가 된 거야? 실제 실험을 다양한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험 연구 조사로 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완벽한 감미료 양이 없던 거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나온 거가 결국 뭐냐면은 질문 자체가 지금 완벽한 양을 찾는다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양성, 사람들의 취향의 다양성을 고려를 했어야 했다. 라는 식으로 끝난 거지. 그치? 여기는 괜찮아. 사실 이렇게 함의로 내기도 되게 괜찮아요. 우리가 뭐 20년 작년 11월 거에서도 뭐 함의가 또 하나 있었잖아. 그럼 여기도 함의가 있고 보통 함의 나오는 게 한 번 시험 볼 때 한 세 페이지만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요약문은 그 단어 때문에 좀 한번 볼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일단 뭐 써봐. 이거는 한번 해볼게. 책까지 한번 봐봐. 그리고 뭐지? 그 나중에 한번 다음 주쯤 돼서 서술형 어디에서 내겠다라는 거 좀 알려주면 좀 알려줘. 여기서 다 내나? 그러면? 교과서에서 두 개. 내겠지? 응.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올림포스에서. 또?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올림포스는 이게 교과서처럼 그냥 문장 써라라고 그렇게 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번에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퀘스천을 주면 여기서 문장을 앤서를 찾아가 쓰는 거잖아. 해석만 잘 하면 되는 거죠. 그치? 찾아서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걸로. 뭐 그렇게 접근하면 될 거야. 찾아볼게 나중에 뭐. 하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할 수 없었다 또는 실패했다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이렇게 찾을 수 없었던 거잖아. 완벽한 절대적인 양. 다이어트 펩시. 감미료.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 다양한 입맛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어는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찾았어. 찾아내는 거. 완벽한 양. 똑같은 거네. 다이어트 펩시. 왜냐면 노 서치 띵. 뭐가 없었으니까. 모든 요 팔레트가 미각이야. 미각에 적합한, 들어맞는. 이것도 잘 적합하다는 뜻이거든. 미각에 들어맞는 거는 없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손잡고 다이어트 펩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이어트 펩시는 그럼 어떻게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된 건가? 적당해서 나온 건가? 의사에서? 그지? 그치, 적당해서 나온 거겠지. 완벽한 건 없었으니까. 자, fear is a good thing. fear, 두려움, 공포는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어. 만약 우리가 완전히 두려움이 없다면 it would be long before. 이게 우리 좀 전에 교과서에서 won't be will not인데 이건 would not으로 바꾼 것 뿐인데, 왜냐면 이게 그 가정법이잖아. if에서 과거동사 썼으니까 would, could, might 동사문을 쓴 거야. 오래지 않아 했지?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it won't be long before.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뭐가? 우리가 먹히는 게. 이것도 계속 가정법이 이어지긴 하는 거라고. 크로커다일, 악어한테. 또는 큰 건물에서 떨어지는 거. 그렇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악어한테가 갈 거 아니냐고. 먹힌다 그지 뭐. 즉, 저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두려움이라는 거는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좋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면 뭐 두려운 거 좋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는데, 약간 이거 소재는 좀 이제 주제 쪽간 애매하게 나오거든. 자, 그래서 근데 되게 어렵다, 갑자기. It is very difficult. Figure out. 알아내는 게, 찾아내는 게.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찾아내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두려움은 그냥 좋은 거다라고 한 다음에, 그렇다면 뭘 사람들이 제일로 두려워하는가? 찾기는 어렵대. 그것도 뭐 사람마다 달라서인가? But 그런데 여기 주어 자리 전면구가 나오니까 동사 뒤가 진짜 주어가 되지. 가장 흔한 두려움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거미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 이 포비아라는 말은 피어랑 같은 말이야. 인간을 두려워하는 거 호모포비아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제일로 두려워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흔한 공포 중에서 거미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거미 무섭니?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거미는 공격적이지 않잖아. 공격적이지 않은 이 생명체를. 그리고 얘는 수백 배가 더 작어. 우리보다. 그지? 그래서 그것은 미스테리다. 이게 원래 어법이다 보니까 구조가 이게 의주동 의문사절 주어요. 난 문장의 동사가 이거야. 근데 어법으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 형용사고 이거 꾸며주는 이렇게 하는 거. 다시 우리들보다 수백 배 더 작은 공격적이지 않은 생명체를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지는 미스테리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거미가 큰 거미 이만한 거 보면 무서워. 그렇지 않냐? 우리 이만한 거 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갑자기 웬 거미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 얘기했었잖아. 국민들 시사건 나와. 아마도 우리 이 사람 생각은 가장 흔한 공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뭐 그 중에 상위 있지만 띄겨보면 그것은 the fear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뭐 나름 이게 주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얘기하는 거니까. 인간이 제일 무서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만약 네가 몇 가지 several 그룹 투게더 함께 모아보면 그 흔한 두려움들 몇 개를 모아보면 그 중에서는 아마도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보충설명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get, 얻어요. sweat, 땀이잖아? 형용사지? 땀나는 palm, 손바닥, 손에 땀이 나고 마른 입 얻는데 그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손에 땀난다는 얘기요. 언제? 이거는 형용사네. 형사 자체는 이디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보호네, 보호. 손에 땀나고 입이 마른 다 되겠지. 비컴이니까 이렇게 되면 형용사 보호네. 애떠떠 이 생각을 했을 때지. 이 생각에서니까 퍼블릭 스피킹, 대중연설. 아, 사람이 두렵다는 게 나를 해쳐 연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렵다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 이거는. 그치? 남들 앞에서 뭐 얘기하고 하는 게. 예를 들자. 예시가 나왔어. 그래서 뭐 이게 근거가 되긴 하는 거야. 이 대중연설이라는 게 결국은 타인에 대한 두려움. 예시가 있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에그라포비아. 포비아 아까 피어라고 했었어, 피어? 이게 광장공포증이야. 그래서 광장공포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영향을 준대. 20명 중에서 한 사람, 즉 20명 중에 한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거는 스탑 에이프로마인지 얘가 이거 하지 못하게 한다지 광장공포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걔네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데 몇 년씩 극단적인 사례. 그러니까 이거 마치 그 우리 연예인들 많이 보는 공황장애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개방된 데를 못 가고 그 얘네 집에만 처박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야. 이것도 어쨌거나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되긴 하는 거지. 아마도 그건 되게 합리적일 건 아니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위치어더에는 어떤 다른 동물들이 되게 교활하고 스키밍, 언프레딕터블 예측 불가능하고 데인저스 위험한가 우리 인간들만큼 인간이 이렇게 되게 더 안 좋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은 인간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주제를 물어보기는 좀 그래. 이게 갑자기 거미 나왔다 인간 나왔다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 요지에 써놓은 거는 그냥 다 써놓은 거지. 공포는 처음에 생존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거미보다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포, 합리적 공포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다 합친 거고 그래도 뭐 이거를 뭐 주제 형태를 물어보게 되면 그 펑션이라고 써놓은 거는 기능이 생존에 도움되니까 펑션인 거고 다양한 various kind of phobia가 종류의 포비아잖아. 사람들이 겪는 게 여러 가지 아까 인간에 대한 그 광장 공포증도 있었고 뭐 대중연설 공포증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그 주제보다는 맥락상이 어휘랑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한 문장을 말하는 거지. 기능은 좀 날려버리자면 결국 이게 뭐야?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공포에 대해서 좀 열거를 좀 해준 거 아니야? 거미 한번 나오고 인간 중에서도 퍼블릭 스피킹 나오고 에고라포비아 나오고 뭐 그 정도 열거가 됐으니까 그 공포와 관련된 뭔가 다른 요소들을 집어 넣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른 얘기는 없고 인간들이 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왜 그러냐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렇다 해서 그렇게 나누면 돼. 결국 공포, 다양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 그걸 기준으로 무관하고 그러면 되겠다고. 테스트 이거는 설명문이니까. 이거는 무관한 문장은 이건 아까처럼 쓰기도 좀 그래. 어쨌든 나눈 것처럼 이거 나오고 거미 나오고 인간 공포 이렇게 나오잖아.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인간이 겪는 결국 그거요. 다양한 공포. 틀이지 들. 거미 있었어요. 광장 뭐 대중연설 공포 있었어요. 광장 공포증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닌 거거든요. 오케이? 그냥 이제 뭐 공포를 했는데 그래서 인간 말고 호랑이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 되지 않을까? 좀 그런가? 열거니까 일단 이거 적어보고 그 밑에 역시 이것도 좀 길은데 그 유형문을 이거 긁어온 건데 이거는 단어만 한번 볼게. 단어 때문에 하는 거야. 어휘를 바꿔 쓸 수 있는 거라서 밑에 그걸 해놓은 거거든. 여기다 바로 표시해야 되는 거야 가지고. 됐어? 자, 그래서 진짜 요약을 한 건데 단어만 좀 보면 돼. 두려움은 뭐 우리 삶을 구하는 데 도움 되는 거고 두 가지 유형의 두려움이 있어. 공포가 있어. 이 단락에서
그리고 일단 거미하고 인간 두 개째 크게 나서 인간도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는 이제 거미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래서 비합리적이다 여기까지. 센스레스 우리가 이거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말은 분별 있다는 게 지각 있는 센서블이라고. 근데 선생님 인센서블이라는 말도 본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이거는 감각이 없는 걸 다른 얘기야. 무감각하는 감각이 없는 거 뭐 지각 이런 거 상관이 없어. 분별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보다 조금 그러더니 비성적, 비합리적이다, 분별 없다. 그 다음에는 언어그레시브, 비공격적이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포기하는 이제 타인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거를 요 스테이지 프라이드라고 하는 게 무대 공포증이잖아. 그래서 아까 퍼블릭 스피킹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 무대 공포증. 그리고 에그라포비아, 감당 공포증.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반대말로 여기다 섞어놨잖아, 내가. 센서블. 반대말 센서블. 인간이 제일 위험하다. 됐어? 하나만 여기서 보면 되겠다고. 한 번 더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괜찮아요. 자, surely, 분명히, nothing would count as having human level intelligence. 원래, regard A's B 있잖아. A를 B로 간주하다는, 여기다 카운트를 써도 돼. A를 B로 간주하다는데, 전 그냥 카운트가 됐지. 자동차처럼. 그럼 주어가 이거로 간주되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끝에 느낌 있는데. 그 어떤 것도 간주되지 않는다고.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는 것으로. 뭐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언어를 가지지 않는다면, 즉, 인간 수준의 인텔리전스, 지능이 최고다 이거지 뭐.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간주되지 않는다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는 것으로. 만약에 그 어떤 게 언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어가 있다면 그래도 뭐 인간하고 견줄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봐. 인간이 최고로 지능이 높다는 얘기. 그리고 인간 언어의 주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talk about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지능이라고 하는 건 is bound, 묶여있는 거지. bound,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묶였다는 게. 이 철학자들이 의도라고 부르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 밀접하게 묶여있대. 사실 우리가 해석할 때 이건 다 필요가 없는 거잖아. 얘네들이 저거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그거 저거잖아. 다시 여기서 키워드만 표시를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지 않는다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고 간주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언어라고 하는 역할 자체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전달하고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intentionality, 의도를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지. 내 생각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요지를 잠깐만 봐봐. 거기 보면 인간 수준의 지능은 intentionality, 의도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해서 세상에 대해 인식해서 전달하는 거.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거야. 그 뒤는 아직 안 본 부분이고 상호작용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 지금 한 마리 여기 다 들어있는 거지. 그치? 여기가 좀 복잡한 느낌이 있어. 요거는 여기다 써버려가지고 즉 인간 수준의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의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지. 사용을 해서 뭐 구체적으로 내 세상에서 말한다도 있지만 이 인간 수준의 지능은 의도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라고 표현해주는 거지. 여기까지는 그 얘기요. 옆에 박스에도 써놓긴 했다, 야, 내 밑에다. 요즘 복잡한 느낌 있어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 뭐 써놓은 거 상관없어, 이거. 자, 그 다음에 게다가 추가해준다? 이제 또 언어 얘기자, 이거. 언어
언어는 두 번째는 사회적 현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좀 다른 거 아니야, 이거하고. 이것도 언어이겠나요? 이것도 언어이겠나요? 아, 그렇구나. 그럼 결국은 첫 번째는 이 언어가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 자체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한 내용 자체를 세상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지. 세상 전달하면 좀 뭐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한 정보를 전달하는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지. 세상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또 언어 얘기로 바뀐 거지. 지능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쪽에서도 언어하고 사회적 현상 키워드일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언어는 공통이니까 언어라는 거 사회적 현상? 즉 인간은 집단 생활을 통해서 생존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왜냐면은 집단으로 생활을 하려면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냐? 나 혼자 사는 건 언어가 필요 없지. 그렇지 않냐? 근데 집단으로 살려면 뭔가 전달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같이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전달하는 수단이 있어야 돼. 그게 언어라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그냥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저기는 의도였어, 여기는 사회적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먹게 또. 그래서 주된 또 사용도 프라이머리에서 친구랑 같은 건 똑같은 말이야. 사용사. 역시 언어, 인간 언어 똑같이 많은 거야. 우리 집단 내에서 언어의 주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talk about the thing. 이번에는 이거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지 뭔가 물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그들이 모두가 perceive, 지각, 인식할 수 있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뭔가 알아차리는 걸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 요것에서 중복이 좀 들어가게 하는 거지. such as, 예를 들어서 이런 도구, 저런 조각, 뭐 나무 조각 이런 식으로. 저거 나무야, 저거 도구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식한 거에 대해서. 또는 인식할 수 있는 것, 또 인식해온 거가 되겠지. 어제 나무 한 조각? 아마도 인식할지도 모르고 내일의 나무 한 조각?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또는 현재까지 인식해 온 것들, 인식할 수도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하여간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언어를 통해 가지고. 즉 전달하는 거니까 사회적 현상이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인쇼 언어라는 거는 이거는 요거랑 같은 거, be based on 근거,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 보통 이게 더 익숙하잖아. be grounded, 똑같은 얘기야. 세상에 대한 인식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럼 이게 세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여기서 그들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가 되는 거지. 세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걸 언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쓰긴 했었지만 중국어로 해서 하는 건데 그 세상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알았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그 세상의 중복이지 대한 인식이라는 걸 기반으로 사회적 현상이라는 걸 나타나는 거가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차이는 뭐냐면 여기 의도가 있다는 거고 여기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해서 키워드가 설명하는 거는 이거긴 한다고요. 여기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차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언어라는 게 저런 두 가지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와. In an embodied creature or a robot 이렇게 뭔가 구체화된 생명체 또는 로봇 동격인 거죠. 얘가 이거죠. 로봇 같은 데에서 such an awareness 그러한 세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would be evident 명백할 거야. evident는 obvious랑 같은 말이야. 무엇으로부터 그 로봇의 상호작용 환경과의 즉 다시 말하면 장애물을 피하는 거라든지
뭔가 물건을 집어올리는 거, 기타 등등. 이것도 결국은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뭔가 있으면 장애물을 피해나간다든지 물건을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뭔가 자기 주변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된 거잖아. 그럼 로봇에서도 이런 세상에 대한 인간에서 나타나는 인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런데 연결사가 되긴 하거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순접이 열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있었잖아. 노르고요. 세 개가 있어 연결사에. 우리나라도 그 컨셉션 개념을 와이든 확장을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개념? 포함하는 거지. 어느 쪽으로? 디스플레이를 뭔가 유통되고 분배되고 This embodied artificial intelligence equipped with 나왔네? suitable sensor 적합한 센서, 감지기 센서가 장착이 된 갖춰진 이런 인공지능 여기 체화식 형태를 만드는 거라고 치면 이렇게 뭔가 막 분산되어 있고 디스인바디되니까 디스는 반대말이 되는 거잖아. 뭔가 형태가 없는 인공지능도 포함을 그 개념 자체 지능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투부정사 자체를 이런 거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개념을 확장시켜야 될지도 모른다. 지금 원망하기 위해서 해석하면 돼. 그래서는 적적으로.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인간 수준의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언어라는 걸 통해서 달성이 된 건데, 즉 언어라는 것 자체는 여기 공통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언어의 특징에 집중했었지만 결국 세상에서 인식한 정보 자체를 전달을 하는 건데 AI도 뭔가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로봇 자체도 인식을 할 수가 있다면 이 AI도 인간 수준의 지능에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 이제 로봇 나는 뭐 여기 이제 AI도 같은 거라고 치자고. 얘 자체도 그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는 건 내가 환경에서 뭔가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냥 맞는 행동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즉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인간 수준의 이 지능이라는 거 여기까지도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끝났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으로 조금 약간 애매함이 생겼어. 주제를 물어보기에는. 그래서 거기 한글 요지를 잠깐만 볼게. 그 한글 요지는 세 번째 단락 AI는 다 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 수준의 지능은 의도가 정확해서 인식을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현상 가능한 걸 말한다. 여기까지만 쓴 건데 근데 요지 차원으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AI는 뺀 거고 그러면은 그 주제를 보면 컨셉, 아이디어, 노션 컨셉인데 개념인 거지. 인간 수준의 지능의 개념이 뭐냐? 그게 오히려 주제가 어울릴 수 있는 거지. 인간 수준의 지능의 개념이라는 거는 결국 세상에 인식된 거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로. 그래서 그게 로봇도 가능하다면 AI도 가능하다면 얘도 인간 수준의 지능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상한 말 좀 해주긴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 포괄을 하려면은 그 주제나 제목이 돼야 되는데 그건 가능하잖아. 그래서 주제 정도만 해놓잖아. 해봐요. 결국 인간 수준의 지능 개념이 뭐냐는 거지. 세상에 대한 정보를 인식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전달하고 뭔가 반응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면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주제를 물어보면 약간 애매함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만약에 주제를 물어보면은 그렇게 포괄을 하거나 아니면 요지식으로 가면 이쪽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버려야 되겠지. 여기까지 가면. 그래서 포괄하는 주제만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렵잖아. 이게 무슨 개소리 이런 느낌이 됐잖아. 그래서 이걸 좀 그래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한 거다. 박스로 여기서도 다시 얘기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연결사를 기준으로 보란 말이지. 그러면은 사실 크게 볼 수 있잖아.
여기 하나 딱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사회적 현상이 딱 떨어졌고, 물론 요약을 해주긴 했지만 결국 이 요약 자체는 이거 아까 공통된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 인식이랑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세상에 대해 인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AI 얘기가 나온 거 아니야? 그 세 등분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긴 돼. 그래서 한 상태에서 연결사랑 순서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어휘는 뭐 기타 등등 넘어가는 건데 사실 이런 거 어휘로 내기 좀 그런 게 얘는 주는 공부가 없어. 그래서 문제화하기는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휘는 약간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되는데 얘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오히려 뭐 얘는 우리가 서술형을 이쪽에서 낸다고 생각하면 서술형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이렇게 세 등분 나눠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됐어? 이거 좀 약간 헬이었지. 좀 그렇지. 고민을 일단 한번 해봐. 하나만 더 해봐. 하나만 쉬워? 하나만 쉬워. 사실 다 어법이라서 주제를 꼭 다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자, there are many talented executive. 많은 재능 있는 중역 executive들이 있대. 능력 있는 운영을 관리할 오퍼레이션 뭐 사업체 운영 뭐 이런 거라고. 그런데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be based on 오직 뭐에만 기반을 두는 게 아니냐면 대단한 운영상의 능력에만 기반을 두는 것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리 얘기하자면 얘랑 서로 다른 애 구별을 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훨씬 서술형으로는 원래 좋지. 이 두 가지 딱 떨어지는 거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둘이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제를 한글 잠깐만 봐봐. 그 밑에 써놓은 거 있잖아. 이거 화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여기 책만 잠깐 봐봐. 이렇게 했잖아. 리더 되는 거하고, 그지? 리더십하고가 있다면, 뭐, 같은 얘기인데, 즉, 가장 높은 지위만을 차지하는 리더, 즉, 중역하고, 이끄는 위대한 리더십, 그 차이야. 그 주제는 이거야. 리더십을 리딩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그냥 리더가 되는 거하고 그냥 단순한 중역되는 거에 의해서 둘 사이의 차이가 주제는 된 거란 말이지. 두 개만 좀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얘는 단순히 리더가 되는 거고 얘는 리더십이 있는 애인 거야. 리딩, 이끄는 역할하는 거. 둘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얘는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리더십은 관리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리딩. 그러니까 이거는 색깔을 구분을 할 걸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데 색깔을 구분할게. 여기 이제 탤런티드 executive였고 리딩은 빨간색 이제 여기서 얘기해서 리더십 얘기하는 거야. 얘는 서로 다른 개념, 상반된 개념. 이 리딩이라는 건 not the same, 똑같지 않다고. 뭐 그냥 리더 사장되고 중역되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being the leader means 리더가 된다는 건 의미하는데 즉 being the leader 그냥 리더 되는 거예요. 사장. 네가 hold the highest rank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사장님이에요 이거야. either A or B 뭐 둘 중에 하나 그걸 얻었거나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지 사장 되는 거 아니면은 이런 having good fortune 되게 막대한 되게 많은 돈이야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운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navigating internal politics 내부 정치를 항의하고 들어왔다는 게 왜? 사내 정치라는 게 있잖아. 회사는 정치거든. 정치 잘해가지고 사장이 됐거나 뭐가 됐던 간에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리더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건 운이 좋은 거구나. 좋은 운을 획득한 거야. 돈이 아니라. 실제 노력해서 얻었던 운 좋아서 됐건 정치 잘해서 됐건 간에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리더 되는 거. 자,
그런데 리딩이라는 거, 이건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대조야 이거는 그냥. 즉 리딩이라는 거는 의미를 하는데 others willingly follow you. 여기를 한번 해볼게.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너를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파란색 그냥 리더는 지시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르기 싫으면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면 자발적으로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도 나오잖아. Not because, but because 하는 they have to. 다른 사람들이 해야만 돼서가 아니라 또 not because 계속 나오는 거네. 아직 여시구나. 벗은 여기구나. They are paid to. 그들이 하도록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because they want to.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즉 willingly follow you에 해당되는 게 they want to. 요거가 되겠지. 원하니까 기꺼이 따르는 게 leading 또는 leadership이라는 거지. 뭐 이해는 되게 내용 어렵지 않아 이거는? 돈 받아서 아니 그냥 해야 돼서가 아니라 원해서. 그래서 great leader, 즉 위대한 리더, 이건 이제 좋은 리더지, 리더십인 애는 안다고. 어떻게 회사를 이끄는지. Those who lead, 이끄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to do so, 그렇게 할 수 있대. 회사를 이끌 수 있어. 왜냐하면 those who follow trust, 뒤따르는 사람들이 신뢰를 하니까 뭘 신뢰하냐면 the decision, 결정들인데 만들어진 at the top, 맨 꼭대기에서 만들어진 결정이 have the best interest,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니까 그 집단의 최선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진심 어리게. 여기 조금 복잡하지? 해석할게. 그러니까 요것도 그 리드하는 사람이요? 리더십인데 좋은 사람 거안 좋은 거 여기 뭐 세 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다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데 왜냐면 그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뢰를 하니까 위에서 만들어진 의사결정이 그 집단의 최선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 저렇게 결정할 때 나한테 해서 좋을 거라고 믿고 따른다는 얘기지 뭘. 그럴 걸 하겠지. 그 다음에 인턴, 결과적으로 이게 다시 차례로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those 사람들 그 trust, 신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그럼 열심히 하겠지. 따르는 사람들. 왜냐면 걔네들은 they feel like 느끼니까 걔네들이 working, 일하고 있다, something, 뭔가를 해서 비교된 댐들 자기들 자신보다 더 큰 뭔가를 위해서 뭐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꾸 여기 뉴오는 빨간색이 나오잖아. 이게 지침 추론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 뉴오는 빨간색이 다 같은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럼 얘네 빼고는 리더,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잖아. 이 빨간색은 이것도 따를 때 뉴오는 거 구분을 좀 해주는데 뒤따르는 추종자들, 팔로워 얘기하는 거 믿고 따르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주제를 한번편 한번 해볼래? 차이, 디퍼런스, 디스미너리. 리더십하고 그냥 리더 되는 거 차이가 주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지침표는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연결써가지고 이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거 리더 되는 거하고 리더십하고 차이가 있잖아. 리더 되는 건 어떻게 한 거는 높은지 차지하는 건 리더십 되는 거, 그레이 리더십 리딩이라는 건 의무감을 자발적으로 따르겠는 거. 내용은 그거거든. 근데 이거 구분만 좀 해주면 돼. 그냥 뭐 지침표는 좀 신경 써줘.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쪽에서 지침표. 요 안에다 답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답 되는 거는 그냥 뭐 이런 거네. 그치? 이러면서 리더냐?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야. 됐어? 자, 이거 내가 우리 미션은 이거 단어랑 여기까지 공부 좀 해봐. 나왔으니까. 월요일까지.